네, 사건별 권리 분석에서 특별한 사건들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권리 분석을 좀 해줄 생각입니다. 사실 언제부턴가 이제 책으로 이렇게 써볼까 했는데, 책 쓰는 건 사실 상당히 좀 피곤해서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들을 가끔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20년, 8월, 진행하죠. 9천, 6천. 이 9천이라는 거는 최초로 이제 9,200에 이제 감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에 이제 6,400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3차는 한 달 보름 있다가, 이것도 한 달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한 4,500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렇게 됐는데, 한 사람이 미납을 한 거예요. 미납한 이유는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본건 같은 경우에는 인수금이 있어서 미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돈 좀 들여서 공부 좀 해라.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꾸 무모하게 무슨 뭐 경마장 같은 데 가면 10만원 가지고도 몇 판을 뛰는데, 그러니까 단반에 여기 보시면 4,500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10%인 매각 보증금은 매수 보증금을 450만원을 들였을 건데, 미납해 버리니까 이제 450만원이 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왜 이렇게 그 돈 낭비를 하냐. 그죠? 450이면은 뭐 동남아시아 여행을 뭐 6박 7일 갔다 와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너무 아깝다. 이렇게 보고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사례들이 은근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라는 걸 치밀하게 좀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점 하나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21년 1월에 4,500 됐다가 다시 2월에 4,500 계속 변경되죠. 그러다가 2월에 6월에 6차 그러니까 6차에만 6월, 8월, 9월 이렇게 되면서 8월하고 9월에 이제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보면은 좀 특이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는 이제 집주인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변경 요구를 해서 채권자가 수락해 주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재판부가 어떤 절차가 이제 그 위법이 되는 절차가 있다 보면 재판부가 그것을 보정할 때까지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9,200의 감정을 2020년 8월에, 그러니까 작년 8월에 9,200 감정했다가 21년 11월에, 그러니까 바로 오늘에 1억 2,500에 이제 신건으로 시작한 겁니다. 아마 오늘은 유찰이 됐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인수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1억 2,500 플러스 4천 정도를 인수한다면 1억 6천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유찰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갑자기 감정평가 금액이 업이 됐다 이거죠. 이런 사례들이 은근히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집주인이 나의 부동산이 이 가치가 실제 가치는 이거보다 더한데 감정평가가 너무 싸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내가 입지 않냐. 그래서 재감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상 최근에 2년 사이에 이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엠바는 경매 사건은 거의 다 재감정을 해도 당연하게 가격을 새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경매들 보면은 집주인이 잘 몰라서 과거의 감정가부터 시작해서 그냥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에 굳이 경매 당할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고의로도 날리지만 그런 건 절대 안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런 것처럼 재감정을 통해서 기일을 한두 번 더 연장할 수가 있는 거죠. 변경이 된 거는 재감정이 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러더라고요. 재감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진행됐는데 그냥 알아서 그 낙찰자들이 많이 들러붙어가지고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바로 스파렛에서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미래 시세는
감안은 하되 이거가 구체적이지 않는 거를 구체적이라고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은 이건 경매쟁이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매에 있어서는 꺼리는 게 좋다. 왜냐면은 우리는 소량의 돈으로 소액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전쟁터에 이제 적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적은 군대로 이제 그 어떤 그 투자를 이어나가는 입장에서는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는 게 옳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감정을 했다라는 것을 어디서 보자. 문건 송달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9월 달이죠. 8월 9월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일이 변경됐고요. 8월 9월에 변경이 됐는데 다시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월 9월에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때 이렇게 보시면 9월 10일경에 이게 보면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죠. 이때 이제 채권자도 기일 변경 신청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같이 어떤 의견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높은 금액에서 시작해서 재감정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9월 13일 날 감정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나서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11월 15일 오늘 1억 2천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감정이 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어딨냐 매각기 10월 9월 여기 있네. 9월 9일에 감정인 무슨 감정평가의 재감정 명령이 발송됐습니다. 그러니까 재감정을 명령한 거죠. 법원에서 재감정하라 이렇게. 예,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